할 건데 얘는 증명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158쪽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그래. 뭔 말이냐면 수열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개의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밑에 우리는 등차 수열이랑 보통 등비 수열을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항이 문제로 바로 가볼까? 우리 1239번. 자, 1239번. 첫째 항이 65래. 그 다음에 여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해줬네. 뭐를 외워야 되냐면 이걸 외워야 돼. 우리가 등차 수열은 처음 하나 항, 그 다음에 뭐 첫째 항 또는 두 번째 항까지 주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an. 이게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빼고 뭐 100번째 항에서 99번째 항 빼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그 전항,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야지 그 다음 항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만 이쪽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d. 이것도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 두 개씩은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 두 개씩은. 다음 어떻게 되어지냐면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거랑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거랑 같다라고. 얘도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차이, 얘도 n 플러스 1번째에서 n을 뺀 차이, 그게 똑같단 말은 차이가 똑같으니까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지. 얘는 공차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줘. 그냥 이 식은 등차 수열이다.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다라고. 등차 중항 같은 식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있는데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다라고. 요렇게 알려준 게 등차 수열이라고. 요거 두 개는 그냥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그냥 소리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니까 하나의 항을 뭐 더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첫째 항이 65고 이게 뭐냐?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네. 그러니까 첫째 항은 공차를 하니까 일반항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공차 n 1 넣었을 때 65가 나와야 되겠다. 62. 이거 가지고 10한 거야.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활용하는 거지. 1240번 넘겨보면 공차가 5다 이거고. 그 다음에 1241번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니까 식이 두 개 나온 거네. 그럼 등차수열 표현법 A1 플러스 9D가 6, A1 플러스 19D가 11 여기만 하면 되겠고. 여기 1242번도 마찬가지. 등차수열인데 걔는 이제 일반을 구해서 시그마에까지 넣어봐라 라는 그런 소리네. 다음 유형 2번 똑같아. 1243번 첫째 항이 1,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 똑같지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등비수열.
그러면 차이가 얼마다. 얘는 비율이 얼마다 해서 이렇게 비율이 뭐 R이다. 나누더니 R이다. 그 다음에 AN을 한 개를 곱하니까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게 뭐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이네.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그 다음에 비율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 나눈 거랑 AN 플러스 1이랑 AN 나눈 거랑 똑같다. 비율이 똑같다. 뭐 등비수열이다. 얘는 공비를 안 알려줬어. 그 다음에 이거 둘이 곱한 거랑 이거 둘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둘이 곱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여러 형태로 써있는 게 뭐다? 그냥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소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려면 또 뭐? 항이 포괄 속도로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럼 뭐야? 얘는 공비가 얼마에? 공비가 얼마에? 3인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은 A, R에 N-1을 주고 가장 쉽게는 저기 15항은 뭐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뭐 그거고 밑에 1244번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1245번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 1246번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그 두 개 이용해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시그마에 넣는 것까지 하는 거네. 됐냐?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점화식.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열을 비나쪽으로 정의했다라고 하고 이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점화식. 이걸 뭐라 그런다고?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거를 점화식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딱 봐도 등차수열이다. 얘도 딱 봐도 뭐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바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다. 그래서 그냥 기본 점화식이라고 할게. 근데 우리 점화식은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양해. 우리 1247번 같이 그런 식도 있고 1248번 같은 식도 있고 1249번 같은 식도 있고 그 다음에 1250번 같이 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51번 같이 뭔가 문자가 그러니까 뒤에 식이 뭐 지수 형태로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 점화식이 엄청 다양했고 그 다양한 거를 다 다뤘단 말이야. 다 다뤘는데 지금은 그거를 굳이 우리가 점화식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시물렀더니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목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이것도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일반항을 구하면 얼마든지 뭐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10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10,0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일반항 자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점화식 위에 우리가 크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아마 이런 형태.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이렇게 숫자만 더한 거는 등차수열이고 여기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해. 그게 1247번이네. n에 관한 어떤 식 또는 an 플러스 1은 n에 관한 어떤 식을 앞에다 곱해. 그러니까 숫자를 곱했으면 등비수열인데 어떤 n에 관한 식 그게 1249번.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뭐 숫자 an 숫자 형태. 숫자긴 숫자인데 숫자만 더했으면 무슨 수열이요? 등차수열인데 그 전항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한 다음에 숫자를 더해요. 이런 형태. 크게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원래는 얘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얘도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얘도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굳이 공식 일반항을 구해서 몇 번째다 또는 몇 번째다 또는 몇 번째다 이거를 구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수열이라는 게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해 놓은 거고 그 규칙을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 즉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직접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아봐라로 문제가 바뀌었어. 유형이 직접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막 백항을 구해라 또 일반항을 구해도 어떻게 해봐라 뭐 일반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뭐 5 이런 식이다 뭐 n-1제곱 그럼 여기다 미정에서 a 넣어놓고 여기다 b 넣어놓고 이 숫자가 뭐냐 일반항 자체를 구해야지 이런 식을 완성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뭐 A 넣어놓고 B 넣어놓고 A, B가 얼마냐 곱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일반항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뭐 5항을 구해봐라 7항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10개 안쪽으로 보통 뭐 많아도 한 5개에서 6개, 7개 이 정도 그러니까 직접 숫자를 써가면서 규칙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유형이 바뀌었다고 너네는 예전에는 일반항을 이제 구워서 했는데 근데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규칙을 찾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자체를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에다가 5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5만 넣으면 A5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7만 넣으면 A7이잖아. 그러니까 일반항 A 자체를 구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원래 취지상 숫자를 넣어서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넣어서 찾아보고 그게 익숙해지고 이제 뭔가 이게 어떤 흐름이 되는지 알면 조금 더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면 편하니까 얘는 다음에 두 번째 배우고 또 시험 때 배우고 그럴 때 이제 알려준다고 지금은 숫자를 넣어서 규칙을 찾아라 그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 점화식도 우리가 크게 수열을 어떤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규칙을 찾을 때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 그게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세 번째, 내가 일반을 구할 때 등차 아니면 등비 아니면 이제 우리 개차 수열이라고 해. 그 개차 수열은 A1, A2, A3, A4 이렇게 있으면 얘에서 얘를 빼. 그 숫자 하나. 얘에서 얘를 빼. 그 숫자 하나. 얘에서 얘를 빼.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 이 수열을. 근데 이 개차 수열이 일정한 수를 더해가거나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이런 규칙이 있으면 이 개차 수열의 일반을 이용해서 원래 수열의 일반을 구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얘는 너네에서는 얘가 사실은 이거거든. 넘기면 뭐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이잖아. 뺐는데 n에 관한 식이란 말은 규칙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개차 수열이 결국 점화식 한글 사이의 관계를 신경 써본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라고. 그러니까 얘하고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그 다음에 내가 뺐는데도 규칙이 없어.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조화수열이라고 그러거든.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어떤 그 숫자들의 이 숫자의 역수, 이 숫자의 역수, 이 숫자의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 원래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의 열을 보면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형태 뭐 투수가 곱해져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잖아. 뭐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뭐 5 곱하기 뭐 8 곱하기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닌 이상은 숫자가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내가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그 다음에 이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일반을 구한다음에 활용하는 문제들도 다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안 해.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등차수열일 때는 뭐 등차수열 뭐다.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 뭐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빼고 그냥 네 번째 규칙을 찾는 형태. 규칙성이 존재하는 형태의 수열. 그러면 뭐 2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8분의 1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를 좀 풀 때 필요한 거고 일단은 우리가 요 놈은 그 심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알아도 뭐 늦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려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 교과 과정이 원하는 대로 A1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빼기 3이래.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1은 얼마야? 3. 그러면 A2는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A1에다가 2 곱하기 1 넣은 거니까 1 빼기 3. 그럼 얼마야? 여기 마3이잖아. 마3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4냐? A3은 A2에다가 마4에다가 2는 거니까 2 곱하기 2 빼기 3. 마3인가? 맞아? A4는 그 전에 거 마3에다가 2 곱하기 3 빼기 3. 그러면 6. 0이냐? 5는 0에다가 2 곱하기 4 빼기 3. 얼마야? 5냐? 계산 맞냐? 1. 2 곱하기 1 빼기 3 빼기 1 마사. 마사에다 2 곱하기 2 빼기 3. 맞지? 응. A6은 5에다가 2 곱하기 5 빼기 3. 7이니까 10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마3, 마4, 마3, 마10 다 더하니까 7인데 7. 응.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여기는 뭐 특별하게 내가 규칙 이 숫자 자체에서 규칙을 뭐 찾을 수는 없었네. 그래서 그냥 1항 조건을 다 구해서 다음 본 거고 뭐를 하나 더 해볼까? 차근차근 1250번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10판을 구하래. 자, A1이야. 여기 A1은 2고 AN 플러스 1은 투가대로 나눠지네. 짝수면 AN에다가 1을 더하래. N이 짝수면.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뭐 하래? 2배 하느냐? 자, 그럼 자 A1은 2고 그 다음에 A2는 그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A2는 1 넣은 거잖아. 1은 홀수니까 2배 하래. 그럼 4. 그럼 A3은 2 넣은 거니까 2가 짝수니까 2. 2배 하래. 2를 더하래. 6. 4는 3 넣은 거니까 3이 홀수니까 2배. 12. A5는 4 넣은 거니까 2를 더해. 14. 6은
2배하고 28, 7은 2 더하고 30, 8은 2배하고 60, 9는 2 더하고 62, 10번째는 2배 하니까 123가? 이걸 좀 찾으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숫자가 홀수면 2배. 홀수 짝수 한 번씩 하니까 2배 2 더하고 2배 2 더하고 2배 2 더하고 이렇게. 각 쓰는 중에. 자, 들어와서 유형 4번. 지금은 일단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써놓은 이 점화식의 형태가 뭐 어떻든 간에 일단은 숫자를 넣어서 좀 규칙을 찾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 1252번. 자, A1은 4고 A는 3이네. AN 플러스 2번째 항은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빼래. 근데 그 다음 항은 그 전항에서 그 전항을 빼라고. 그러니까 A1이 4고 A2가 지금 3이니까 A3은 뭐요? 3은 1 남으니까 2에서 1, 2에서 1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마일. A4는 2 남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마일에서 마상을 빼니까 마사. A5는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그러면 마삼. A6은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1. A7은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그러면 4. 4 나왔고 얘에서 빼니까 얼마요? 3이잖아. 여기 3 나왔네. 그 다음 게. 그러니까 뭐가 4, 3, 1, 마사, 1 이게 반복하네. 즉 6개씩 반복하네. 그 말은 AN 플러스 6하고 AN하고 똑같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원하는 뭐 P의 값은 6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규칙 찾는 거. 다음. 예전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열의 기하적 정의를 활용하는 우리 1255번 같은 문제도 내가 얘를 뭐 n일 후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모래양을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AN을 구해서 10일 후에 모래양을 구하라든가 그러려면 일반을 자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5일 후를 구해라라든가 5번 해보면 돼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것도 숫자 더하고 2배 더하고 2배 해서 10번까지만 하면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100번 해라 그러면 못한다고. 100번은 못하고 일반을 구해서 거기다 100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규칙을 좀 찾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100번 했을 때를 물어보기는 해. 그러면 숫자를 넣어가면서 했더니 어떤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서 그럼 100을 넣으면 얼마겠구나 라고 판단했고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일단 그런 거는 넣어가면서 규칙을 찾는 걸 먼저 연습하고 해주면 되겠고 우리 1255번을 보면 물이 240리터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매일 전날 물의 4분의 1은 버리고 20리터의 물을 새로 넣을 거다. 그러면 N1 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 남아있는 물의 양이 A1. 그러면 N1 후에 수족관이 N만큼 남아있었어.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의 뭐를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뭐만 남냐? 4분의 3만 남지. 그 다음에 20리터를 새로 추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 그 다음날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등사의 분비식 점화식이네. 아까 그랬잖아. AN 플러스 1은 4분의 3 숫자 AN 플러스 이렇게 숫자 형태. 숫자 AN 플러스 숫자 형태. 이 정도는 나온다 그랬지. 그럼 요거 가지고 숫자를 넣어가면서 5일 후를 구해라 그러면 숫자 넣어서 계산해서 5일 꼭 구하면 된다고. 100일 거를 구하라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일반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건 알려주겠고 일단은 우리 유형 5번 뭐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계식까지만 써봐라. 관계식까지만 써봐라.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된다고. 자, 다음 AN과 SN을 포함하고 있는 정화식. 우리 1258번이네. 자, 얘는 또 마찬가지 AO를 구하라잖아. AO. AO라는 거는 위에 식이 S에 관련된 식이니까 S1, S2, S3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AO라는 거는 SO에서 S4를 빼면 AO가 나오냐? 1항부터 5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빼면 AO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S4하고 SO를 이 식 정화식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그 말이야. S1이 얼마다? 3이요. 그 다음에 Sn 플러스 1은 3Sn 빼기 4.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3 넣어. 그럼 S2가 얼마냐? 3, 3은 9 빼기 5니까 4. S3은 얼마요? 15 빼기 4, 11. S4는 3배하고 4를 빼, 33, 29. S5는 3배하고 29에다가 3배하고 4를 빼. 그리고 산수 계산해라 이 말이라고 해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그게 뭐라고? 처음 몇 개 항, 처음 첫 번째 항하고 여기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방금처럼 봐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A1을 하니까 여기다 A1 넣으면 그 다음 게 나오고 맞냐? 2 넣으면 그 다음 거 나오고 이렇게 우리 도미노가 그러잖아. 첫 번째 게 딱 넘어뜨리면 두 번째 게 넘어지고 두 번째 게 넘어지면 세 번째 게 넘어지고 세 번째 게 넘어지면 네 번째 게 넘어지고 그래서 쭉 끝까지 다 넘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다 그래. 뭔 말이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이것도 첫 번째 첫째 항 제일 첫 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서 그걸 보여줘야 도미노도 첫 번째 걸 넘어뜨려야지 더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처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k번째 게 넘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번째 게 넘어짐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k번째가 넘어지면 k 플러스 1번째도 넘어진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고 네 번째 넘어지고 다 넘어진 거잖아.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2일 때 이게 성립함을 증명 보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뭐다? 수학적 귀납법이다. 그래서 우리 1260번 그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참이면 영대 PN 플러스 2가 참일 때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이게 그거요. N번째 게 넘어지면 N 플러스 2번째 게 넘어진대. 첫 번째 P1이 참이면 P1이 참이면 P2에는 참이냐? 2이 참이면 3이 참이고 3이 참이고 5가 참이고 뭐 홀수 번째가 참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P2가 참이면 2가 참이면 4, 6, 4 참이잖아. 뭐가? P 2n 플러스 2, 2n 플러스 2도 여기다 1, 2, 3, 4 이런 거 넣으면 뭐야? 짝수 그리니까 참 맞지? 1, 2가 참이면 P1도 참이고 P2도 참이야. 그럼 아까 P1이 참이면 뭐라 그랬어? 1, 3, 5, 7, 9 홀수들이 다 참이고
P가 참이면 2, 4, 6, 8 짝수들이 다 참이니까 결국 홀수도 참, 짝수도 참. 그럼 결국 모든 자연수들에서 참이니까 이것도 맞았네.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적 기납법, 도미노가 넘어가는 원리 형태를 물어보는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우리 크게 거기 보면 수학적 기납법은 등식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수를 증명하기도 하고, 부등식을 증명하기도 해. 근데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저렇게 도미노가 넘어지는 원리로서 증명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대열을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귀류법 했을 때처럼 그때 증명했냐? 이거는 시험기간 때 외워야 돼 따로. 시험기간 때 따로 외워야 돼. 그래서 일단은 대표 문제만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구나 라고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고 나중에는 다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물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를 서술로 낸 학교는 지금까지 없어. 다 빈칸 넣기로 나와.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상 물어보라고. 이게 시험 문제 나중에 낼 건지 안 낼 건지. 보통은 안 낸다 해. 또는 빈칸 넣기로 낼 거다 한다고. 우리 첫 번째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1 더하기 2 이거 3이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해서 2n 빼기 1이냐? 이거를 다 더하면 n 제곱이래. 시그마에다 넣어보면 n 제곱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냐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볼 거라고. 여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거다 해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은 1이제 1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있는 홀수까지 합인데 1이란 말은 첫 번째 홀수까지 합이니까 1이고, 그러면 우변은 뭐냐? 1의 제곱이잖아.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으니까 1일 때 성립하네. 따라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다음 두 번째. 자, A인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A인이 K에 대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쭉쭉쭉 해서 2K 빼기 1은 K 제곱이다 라고 거기 식이 딱 나오네. 그럼 이제 내가 증명할 식이 뭐냐? 그걸 먼저 써보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를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잖아. 내가 보여줘야 되는 식은 이거라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해서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식. 그럼 2k 플러스 2가 플러스 1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 n 자리에 k가 들어가고 2k 빼기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2k 플러스 1 이거라고 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된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될 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필요한 이 식에다가 얘가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등식의 양변에 얘를 더하는 거야. 거기 나왔잖아. 위의 식의 양변에 뭐를 더해? 여기다가 2k 플러스 1을 더해. 여기다도 2k 플러스 1을 더해. 그래서 뭐를 더한다? 나를 더한다. 그럼 나가 2k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여기가 2k 플러스 1이고 우변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당연히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뭐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n이 k일 때 가정하고 양면에다가 그 다음 번째 함을 양면에 더했더니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살만 붙여서 그렇게 딱 써주면 된다고. 나중에 혹시 지금까지 뭐 낸 적이 없지만 혹시 나오면 그렇게 써주면 되고,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좀 빈칸 넣기로 나온다고. 다음 이제
배수의 증명 1268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 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인 걸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3의 2n 제곱 빼기 1 이게 8의 배수다. 이거를 수학적 기능법으로 첫 번째 n이 1일 때 3의 2제곱 빼기 1이 얼마냐? 8이잖아. 8은 8의 배수 맞으니까 1일 때 성립하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빈칸 넣기 그대로 n이 k일 때 3의 2k제곱 빼기 1 이게 8의 배수니까 8n이다 라고 썼다고. 8의 배수니까 n은 자연수 이렇게 맞냐? 이때 n이 k 플러스 1이면 n이 k 플러스 1이면 3의 2에 k 플러스 1 빼기 1 얘를 말하는 거야. n이 k 플러스 1이니까 3의 2에 k 플러스 1 빼기 1 요놈은 이제 표현을 해. 3의 2k 플러스 2 빼기 1 이거고 아까 3의 2k 빼기 1 이게 8의 배수였으니까 그 밑에 보면 얘를 이제 변형해서 이게 3의 제곱 9 곱하기 3의 2k 빼기 1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얘는 9 곱하기 필요한 게 3의 2k 빼기 1이 필요하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빼기 9 했으니까 플러스 9 빼기 1 이거네. 됐냐?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얘가 뭐였어? 8의 배수였고 얘는 8이니까 8로 묶어지잖아. 5n 플러스 1 그래서 8의 배수가 됐네. 그래서 가는 얼마야? 가는 요 형태로 쓰니까 얘가 가 이게 9 그 다음에 나는 요 형태로 썼으니까 얘가 나. 그래서 그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봐라. 이렇게 빈칸 뒤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등식. 자, 이렇게 등식은 내가 양면에다 뭔가를 더해서 내가 원하는 식 여기까지 써 있으니까 얘를 더해서 내가 원하는 식만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식은 비교적 쉬워. 등식은.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려워.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하는 방법을 이제 기억하면 돼. 하는 방법을. 1271번. 너도 뭐 나중에 다 해봐야 되니까 문제 풀 때는 대표 문제만 한 번씩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돼서 나중에 해보면 되겠고 이거는 지금 해도 다 까먹어. n분의 1이냐? 이게 n 플러스 1분의 3n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할 거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나눠진다. 그 첫 번째 도미노가 n이 2일 때 그래서 거기 보면 n이 2일 때 이게 첫 번째 도미노를 말하는 거야. n이 2일 때 좌변은 뭐냐?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n에다 2를 넣으면 2 플러스 1분의 6 그러면 2냐? 2는 얼마? 그렇지 이거지. 우변이 2를 넣으면 얼마? 2n이구나. 잘못했구나.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2n. 그럼 2 나니까 2 플러스 1분의 4? 3분의 4니까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n이 1대 성립하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쭉쭉쭉 해서 k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2k 이게 일단 성립해.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써봐. 내가 원하는 식이 뭐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성립을 볼 거니까 k 플러스 2분의 2에 k 플러스 1이 2 요거네. 됐냐? 내가 보여야 되는 식이 이 식인데 잘 봐. 그럼 내가 좌변을 얘로 만들려면 얘도 양변에 뭐를 더해야 돼? k 플러스 1분의 2를 더해야 되나?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거야.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쭉쭉쭉 해서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러면요. 잘 봐. 얘는 내가 원하는 이 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부등식에서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등식의 양면에 얘를 더하면 이 식인데 잘 봐. 얘가 내가 원하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 얘가 커.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보다 얘가 큰 거야. 됐냐? 근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식, 그거보다 더 크면 당연히 얘보다는 크겠지. 뭔 문제 돼?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양면에 비례를 더하면 카다. 그래서 요게 카다는 지금 아니지. 양면에 뭐를 더했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으면 요거지. 요게 카제. 이때 뭐 했어? 카가 지금 뭐예요 지금? 카가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이건데 이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내가 원하는 놈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을 뺀 거잖아 거기. 맞냐? 이걸 뺀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얘를 뺀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 얘를 뺐어. 그럼 얘가 무슨 수면? 양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얘가 유의식이잖아. 유의식. 분수식이니까 뭐 한다? 통분한다. 분해. 근데 얘를 통분할 때 바로 통분하면 차수가 높아지고 힘들잖아. 근데 바로 통분했냐? 그냥 결과만 썼네. 결과만. 그러니까 얘도 우리 유의식 계산할 때 이거는 이게 2고 요거는 이게 2잖아. 그러니까 요놈을 k 플러스 1분의 마일 넣으면 마일 k 플러스 2분의 마이 넣으면 마사 2 마이 그러면 이렇게 딱 바꿔주면 편하지. 그래가지고 통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2k 플러스 얼마야? 2냐? 이걸 거고 그러면 찍찍 사라지고 결국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네. 근데 이 k는 지금 무슨 수요?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보여줬네. 얘가 양수니까 당연히 뭐가 크다? 얘가 크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즉 내가 원하는 놈보다 더 커. 그거보다도 얘가 크니까 당연히 얘는 요거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서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수학적 기납법이다. 항상 그러니까 부등식은 양변에 똑같이 뭔가를 더하면 그 식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을 한번 써놓고 한 단계 거쳐서 얘에서 얘를 빼서 양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시험 본다, 뭐 네모 넣기 한다, 뭐 한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해보고 외워야 돼. 다. 지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시험 볼 때까지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딱 뭐만 기억하냐면 도미노처럼
첫 번째 거 넘어뜨려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러니까 K번째, 첫 번째 게 넘어지고 K번째 게 넘어지면 K 플러스 1번째 게 넘어진다더라. 그런 식으로 좀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다. 요거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보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수학적 기납법 여기 11단원은 나중에 이제 가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하냐에 따라서 이게 더 심한 문제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숫자 넣어서 아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또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 그걸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일단 이렇게 해서 수원의 개념 부분은 한번 다 완료했으니까 또 부정의 문제 풀면서 유형 문제 풀면서 해보시고